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결국 최후 승자는 부부 중에 부인이 공부방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자기 집에서 부인이 공부방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완전 왔다라니까. 그게 결국 최후 승자예요. 내가 이런 것을 언제부터 느꼈냐면 거의 한 7, 8년 전쯤 내 자신이 공부방을 하면서 느낀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뽀대나 보이고 이런 건 학원이지. 그래서 부부 중에 부인이 큰 학원을 할 수도 있고 학원을 뭐 아주 큰 학원을 경영할 수도 있고 어떤 대장부 같이 아주 잘난 그런 부인들은 학원도 여러 브랜치를 하고 막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학원을 하면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학원을 하면서 뭐 하루에 한 4-5시간만 학원 문을 연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거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거의 한 10시간. 평균 10시간은 학원에 바쳐야 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원 문을 완전히 닫는다? 이것도 약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킹 맘들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나 학원 가나 이런 데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러지. 주중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보고 뭐 이런 걸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롯이 쫙 학원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학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학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만 5년은 죽었다 하고 일만 하고 살아야 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야 어느 정도 학원이 궤도에 올라가고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조금 뭐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학원이라는 게 진짜 학원은 하루에 4-5시간을 할 수도 없고 학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원장이라고 다른 강사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하루에 서너 시간 4-5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다. 이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이러면 학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학원이라는 걸 딱 시작을 하면 만 5년간은 만 5년이 뭐야? 그냥 10년 동안 아니면 학원 하는 내내 거의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은 학원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뭐 쉬지도 못하고 그다음 빨간 날이라고 또 쉰다.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이 학원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학원은 뭐 부부 중에 부인이 뭐 학원을 하건 그러니까는 보통 싱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 주는 것은 부부인데 뭐 만약에 엄마 쪽이 학원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을 예로 이제 들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학원이 잘 되고 뭐 일에서 돈을 벌지는 몰라도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 희생. 누가 희생해? 자식이 희생해. 나 아는 어떤 강사는 부부가 학원을 하는데 결국은 애를 안 낳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딩크족으로 평생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여자가 40 중반 정도 되니까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때서부터 애를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됐어. 나이 때문에. 그래서 40 중반에서 뭐 40 후반까지
애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뭐 별로 부부 사이도 지금으로서는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는 그 둘이 젊었을 때서부터 학원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젊었을 때서부터 학원을 했었는데, 뭐 학원이 씩씩씩 잘 되면 또 둘이 으쌰으쌰 하고 학원을 하고, 학원이 안 되면 또 맨날 부부싸움하고 뭐 이러고 살면서 애를 낳고 키울 그런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런데 그냥 평생 딩크족으로 살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돌아섰다니까. 애를 가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이랬는데,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은 원해서 딩크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딩크족으로 사는 뭐 이런 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선생님은 어느 정도 가정이 희생당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그러니까는 본인의 어떤 삶의 일부가 희생당하는 거지. 그런데 또 막말로 뭐 부부가 뭐 애 있는 부부가 만약에 학원을 한다. 아니면 애 있는 부부 중에 부인이 학원 일에 전념한다. 이러면 정말 애들이 희생당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을 학원인 중에 이런 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 학원 애들한테 더 잘해. 학원 애들한테 막 하느라고 자기 자식을 막 방치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게 모든 게 희생이 되는 거고, 자식이 희생이 된 거고, 그 사람도 나중에는 후회를 한다니까? 그렇게 뭔가 학원을 크게 하면은 이게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그러니까 보통은 자식이 희생당하고 아니면 가정이 희생당하고, 만약에 남편은 토요일 일요일 꼬박꼬박 노는 그런 그런 회사원이라고 했을 때 여자가 학원을 한다. 여자 큰 학원을 한다. 그러면 막 시험 기간이고 뭐 이러면 나가야 되고, 이건 빨간 날도 없어. 시험 기간에 무슨 빨간 날이 있어. 그냥 나가서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정이 희생당하고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약간 그렇게 되고, 그게 진짜 돈 때문에 이게 희생당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냥 남편은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벌고 부인이 집에서 조그맣게 이제 공부방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희생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어차피 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있어도 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희생당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엄마가 뭐 공부방을 하건 아니면은 뭐 교습소를 하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 학교를 다녀오건 뭐 어디를 갔다 오건 엄마가 있는 곳이 좋으니까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걔네도 그걸 보는 대로 한다고, 그걸 보고 엄마 우리도 공부할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조그만 애들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면 애들한테는 태도 득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있는 곳이 이제 집에서 애들 가르치고 아니면 교습소에서 애들 가르치고 이런 것만 맨날 보니까 애들도 엄마가 있는 곳에 간다니까. 응. 엄마가 있는 곳에 가서 애들도 따라서 공부를 하니까, 이거는 뭐 엄마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엄마가 그립고 뭐 이런 관계도 아니고, 항상 엄마 옆에서 있으니까 내가 내 애를 보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진짜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막 같이 막 집에서는 쿠킹을 할 수 있는 이게 있잖아. 쿠킹을 할 수가 있잖아, 집에서는.
그러니까 애들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 김에 우리 애들도 좀 먹이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데 공부방이나 교습소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저는 교습소보다도 공부방 하는 여자가 결국은 승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부방 하면서 엄청나게 오래 하는 여자는 없어요. 예, 보통 한 하루에 오래 해도 한 4-5시간 뭐 요 정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제 여자들이 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뭐 7, 8년 이렇게 경력을 쌓았어, 가르치는. 그런 여자들이 이제 집에서 애 낳고 나서 이제 공부방을 해서 어느덧 경력이 한 10년 정도 돼. 그 정도 경력을 가진 그런 여자들이라면 집에서 공부방을 했을 때 한 10명에서 20명은 그냥 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10년 정도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못해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애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학원비도 이제 비싸지고 이제 이랬는데, 진짜 뭐 동네가 정말 저렴한 그런 동네라도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는 평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벌써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그냥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공간을 뭐 하기 위해서 뭐 따로 뭐 공간을 장만하거나 뭐 이래서 내 목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거실에서 한 의자하고 책상 한 5개 정도 디스플레이 해놓고 시간당 한 5명 정도 내 타임 정도 가르치는 여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하루에 한 4-5시간 뭐 가르치는데 뭐 얼만큼이나 뭐 애들한테 애들이 희생을 한 건가 그게? 그리고 애들이 엄마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니까. 그리고 애들이 좀 배고파 하거나 뭐 그러면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응? 또 주부니까 또 요리도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애들도 주면서 자기 애들도 먹이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생 저학년일수록 엄마들이 어디를 막 다니고 막 학원으로 막 다니고 교습소로 막 다니고 이런 거보다 집에서 해주는 곳을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면 안전하니까, 집에서 애들을 봐주면. 그래서 보통 이제 초짜도 아니고 한 공부방 경력 7, 8년 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제 이 공부방을 집에서 이제 하면, 정말 애들은 애들이나 남편이나 엄마 때문에 희생당하는 건 1%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 집에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막,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봐서 그런가, 아무튼 자기들도 뭐 책을 읽겠다고 그러고 자기들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뭐를 또 풀거나 깔짝거리거나, 항상 보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엄마는 항상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여자가 승자다, 승자. 뭐 엄청나게 과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애 돌보면서 그냥 같이 애들 돌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데 돈 나갈 게 뭐가 있어. 찍 나가봤자 애들 뭐 간식비 좀 나가나? 그리고 다 100% 자기 돈이라니까. 그리고 그 뭐 애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 10명 가르치고 뭐 20명 가르치고 이러니까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별로 없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혼자 교수하면서 한 5, 60명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찍 가봐야 5년이면 번아웃 된다. 응. 그런데 집에 앉아가지고 15명 가르치는 그런 공부방하는 엄마들이 무슨 번아웃이나 있겠어. 무슨 번아웃이 있겠냐고. 그러니까는 정말 잃은 게 하나도 없어. 희생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요런 종류의 여자들은 있잖아. 뭐 돈을 벌려고 뭐 악착같이 뭘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돈이 그냥 알아서 쌓이는 거야. 그냥 돈이 그냥 알아서 쌓여. 왜? 뭐 어디 가서 뭐 애를 뭐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뭐 어딜 가서 뭐 쇼핑을 다니고 뭘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이 엄마는 그냥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그 이후에는 그냥 공부방에 오는 애들을 봐주는 거야. 아니면 뭐 집안일 좀 치우고 뭐 오전 시간에는 그렇게 하다가 공부방에 오는 애들을 봐주는 거야. 그래서 한 하루에 1시부터 5시? 아니면 6시? 그 정도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번아웃이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쭉 10년, 20년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와, 이 공부방 하는 선생님들이 60, 한 명은, 두 분 다 60이 다 됐어요. 60이 다 됐어. 내일 모레가 60이야. 그런데도 공부방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체력도 완전 짱짱하고 쌩쌩하게 그렇게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분이 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보기에 한 20년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말을 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고, 엄마가 버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또 뭔가를 뭐 이렇게 보내고 뭐 배우게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이야. 예. 그렇게 되니까 애들도 잘 키우고, 이미 애들은 뭐 다 자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이고 뭐 아들이 군대 가고 뭐 이런 시기인데, 예. 다들 애들이 다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마가 집에서 상 펴놓고 공부방을 하잖아요.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잃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벌써 학원을 하잖아. 그럼 진짜 잃을 게 굉장히 많아요. 남편하고의 이런 시간도 안 맞고, 여자는 계속 일을 하고, 학원을 하는 여자는 계속 일을 하니까 남편도 불만이 쌓이는 거야. 자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학원 하는데 남편하고 관계 안 좋고 자식하고 관계 안 좋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돈을 버는 대신에 이게 관계를 잃은 거지. 그러니까 희생이 있다니까, 희생이. 희생이 정말로 있어요. 교습소나 뭐 학원이나, 교습소도 뭐 고등부 전문 교습소 뭐 이 정도 하면 정말 눈코뜰 새 없이 이렇게 바쁜, 이런 경우는 희생이 있고, 만약에 교습소인데 초등 전문, 초등 중심 교습소다. 그러면 희생이 거의 없는 거겠죠. 정말 공부방은 거의 희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좋다. 그러니까 가족이 희생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다. 왜? 일이 고되지가 않으니까 번아웃도 안 온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뭐 한 곳에서만 꼭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평수 넓은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어. 그럼 여기 정리하고 또 그 아파트로 가서 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부방을 하잖아요. 공부방은 거의 국가에서 볼 때는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돈만으로는 못 산다. 그래서 그냥 부인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공부방을 한다. 이러면 뭐 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뭐 공부방을 뭐 세금을 조사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학원을 세무조사하고 막 들이닥쳐서 막 국세청에서 나와서 세무조사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어. 그렇지만 공부방을 세무조사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공부방을 하다 보면 지금도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보다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이 공부방을 하잖아. 그러면 알고 보면 이 선생이 알짜로 돈을 한 돈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엄마들은 집에서 공부방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가 봐. 그래서 거의 현금으로 이 선생이 좀 애들한테 좀 잘하고 인기가 있고 이러면 아유 그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그냥 줘버리고 뭐 현금 영수증도 요구를 안 하는 그런 엄마들도 꽤 있다. 그러니까 공부방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이미 뭐 교습소나 학원이나 이렇게 딱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나가면 100% 카드죠. 예, 아무튼 뭐 요런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는 또 엄마들이 또 다 야가가지고 아니면 계산이 정확해서 요즘에는 다 이제 100% 카드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알고 보면 이 선생이 진짜 이 엄마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선생인데 아무튼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고맙죠.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방 선생이 정말 전략적으로 나 아는 선생님은 정말 전략적으로 앞치마를 하고 있는 공부방 선생도 있어. 그러니까 초등부 중심에 공부방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선생처럼 앞치마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뭐 유니폼처럼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선생들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느낌을 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그때 느꼈어요. 그때.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만 8년을 일하고 수지에서 나와서 제 학원을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 유튜브를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4년 정도는 엄청나게 잘 됐죠. 그럼 뭐 학원비에 뭐에 뭐 학원에 들어가는 모든 학원 뭐 렌트비에 뭐에 모든 집기 뭐 이런 거를 다 갚고 나서도 한 달에 한 1,200~300만 원 그것이 정확히 통장에 꽂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30 중후반 정도의 나이인데 그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학원 차린 지 1년 만에 미니 쿠퍼 캠든 뽑고 이제 모닝 타다가 모닝 버려버리고 미니 쿠퍼 캠든이라고 그 당시 4,200만 원짜리였었거든요. 근데 거의 현금으로 그걸 사고 뭐 이러면서 그걸 끌고 다니고 고급 휘발유를 넣고 그걸 끌고 다니고 아무튼 그때는 내가 이 상태가 계속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학원 옆에 얼짱 몸짱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사지서부터 전신 관리 뭐 이런 거 해주는 데인데 그때는 그래도 오래 전이라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한 10회에 60만 원 정도. 10회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예, 그 정도. 그거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러 다니고 또 야탐역 킴스클럽 그 건물에 또 네일 아트 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건물 2층이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네일 아트 받고 뭐 이러고 살았죠 그냥. 예, 이러고 매일 오전에 또 친구들 만나서 브런치 먹으면서 하하호호 떠들다가 학원에 한 1시쯤에 들어가서 또 한 10시까지 일하고 그때는 체력이 받쳐줬으니까 한 1시쯤 이렇게 학원에 들어가서 10시까지 일하고 또 10시에 또 학원문 닫고 집에 오면 뭐 11시 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 학원을 하면서도 머리를 쓴다고 거의 체력이 받쳐줬으니까 하루에 그냥 7시간, 8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대학교 다니는 그냥 알바 선생님들 한 2명 정도 옆에 두고 거의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없었으니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뭐 1,200~300만 원은 거의 통장에 꽂히는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살았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체력도 어느 정도 고갈이 점점 되고, 또 저희 엄마가 만 4년이 지날 즈음에 그때 내 운이 다 했는지 엄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케어해 주느라고 그제서야 뭐 부랴부랴 뭐 강사들을 뽑고 그랬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도 제대로 된 강사를 뽑지 못했어요. 싼 강사들을 뽑았지. 그랬더니 고등부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초등생, 고등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왜 나는 이제 이게 집중력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학원에만 올인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엄마, 병원, 여길 따라다니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학원에 싼 강사를 심어두니까 학원 이미지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고등부부터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부가 돈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는 약간의 중학생과 초등생 그 정도가 남는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뭐 그래서 한 7년 만에 이제 학원을 접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게 나의 장애물, 학원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 같은 게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랬으면 학원에 올인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쯤에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지,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으쌰 다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2번의 유산을 겪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학원을 떠나고 싶더라고. 2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정리했죠. 학원을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학원에 들어갔던 보증금,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싱싱 으쌰 막 그러면서 그냥 골드미스잖아, 골드미스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여보란 듯이 이렇게 학원하고 막 이렇게 다닌 세월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학원이 이제 안 되고 학원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냥 이런 거? 뭐 7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 그래, 7년 동안 잘 쓰고 잘 살았다. 그래도 내가 학원 한 덕에 그래도 엄마 병간호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맞아요. 그냥 그 7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게 끝이지 뭔가 나한테 쥐어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퇴촌이라는 시골에서 그러니까는 경기도 광주의 외곽 지역에서,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그래도 엄청 가까운 편입니다. 한 30분?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퇴촌까지 한 30~40분 걸려요. 그래서 사실 퇴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시골틱한 동네죠. 시골틱한 상수도 보호지역 막 이래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하고 주택만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봄에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정말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 항상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밀려. 주중에는 차가 안 밀리는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놀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약간 일본 같은 그런 분위기. 봄에 정말 벚꽃이 흐드러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으면 진짜 여기가 일본 같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예쁜 동네였었거든요. 근데 시골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애 키우면서 그냥 집에서 공부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가 뭐 얼마를 버는지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심심해서 한 거야. 심심해서. 심심해서 한 거고, 애들이 뭐 돈을 주면은 뭐 돈을 주거나 카드를 긁거나 뭐 이러면 그냥 농협은행에 그냥 넣어놨어. 근데 그게 차곡차곡 쌓이더라고. 왜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는 뭐 쓰고 이렇게 살면서 이거는 그냥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하는 것 없이. 정말 하는 것 없이.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이 하루에 한 4-5시간. 예. 그렇게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뭐 수업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진짜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발로 가르치는 느낌? 뭐 이런 느낌. 정말 뭐 하나도 뭐 그런 거 그런 준비 뭐 이런 거를 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 뭐 초등부, 중등부, 뭐 고등부인데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애들도 거의 없는 뭐 이런 동네에서 뭘 준비를 할 게 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시골에 파묻혀서.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가 내 학원 인생의 황금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은근히 공부방 선생들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 근데 이게 공부방 선생들은 정말 조금의 1%의 희생도 없다니까요. 그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엄마가 큰 학원하고 뭐 이런 류의 애들은 오히려 공부 못한 애들이 꽤 많아. 꽤 많아. 그리고 약간 좀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요런 종류 애들도 있고. 근데 엄마가 공부방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키운 그런 애들은요. 거의 공부를 잘해. 왜 어렸을 때서부터 그 공부하는 게 엄마 옆에서 엄마 보면서 공부하는 게 이게 딱 몸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자식도 잘 되고 또 공부방 하면서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주는 선생들이 어딨어. 거의 공부방은 초등 중심인데 뭐 이렇다 보니까 뭐 가정에 뭐 소홀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애들도 뭐 잘 자라고 뭐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뭐 관계도 좋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왜 아줌마들이 이 삶이 교육자라는 걸 아니까 뭔가 이렇게 친해지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막 60이 다 되도록 아니면 60이 넘도록 이렇게 공부방을 하고 그렇게 넉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승자는 공부방 하는 여자가 아닐까.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을 예전에 받았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